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교재 제3강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인적 물적 손상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사고라는 것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입니다. 비행을 목적으로 정비나 그게 아니고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했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 조정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무인 항공기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무인 항공기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항공기는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했을 때부터 모든 사람이 항공기 내릴 때까지를 항공기 사고의 어떤 시점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까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 사고 무조건 그냥 사고라 해서 다 하는 거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먼저 첫째,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두 번째는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그 다음은 항공기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공기 사고라고 합니다. 물론 경량 항공기 사고라 해서 다를 건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항공기, 경량 항공기를 이제 기종별로 분류하니까 경량 항공기 사고는 뭐냐? 여기서 좀 이제 줄여야죠. 비행을 목적으로 경량 항공기 발동기가 시동되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발생한 사항 중에서 다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 앞에 하고 똑같죠. 발동기 시작부터 정지까지. 다만 여기서 승객 여기 모시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비행을 목적으로 바로 여기에서 보면 탑승객이란 말이 없습니다. 경량 항공기에 의한 사람 사망이나 중상 또는 행방불명 똑같습니다. 경량 항공기도 또는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경량 항공기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 경량 항공기 사고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량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한테 사실을 보고한다거나 할 수 없을 때는 소유자 조종사를 모르면 소유자라도 대신 보고를 한다거나 여러가지 그런 상황이 지방항공청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여러가지 사항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하기도 사고 항목이 따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항공기 준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서 알듯이 사고에 준한다 해서 준사고니까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서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준사고의 범위는 뭐냐? 그러니까 항공기가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우, 직접적인 조금 전에 나왔던 사고는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에 준사고의 범위는 항공기의 어떤 위치, 속도,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 비행이 발생한 경우, 실제로 충돌은 안 했지만은 다른 항공기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500피트는 얼마입니까? 1피트가 30cm였고 5, 35, 150m. 아주 그냥 150m, 하늘에서 150m는 바로 코앞입니다.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해 있던 경우, 또는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안전하게 착륙한 경우, 이런 경우는 준사고로 본다. 다시 말해서 너무 가까이 근접 비행만 해도 이것은 준사고로 봅니다. 부딪히면 큰일 날 뻔했으니까. 그 다음에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면,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정상적으로 비행을 했는데 충돌할 뻔한 경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도 준사고.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잘못된 허가로로 항공기 이륙 착륙을 위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와 충돌할 뻔한 경우, 항공기가 예를 들어서 다음 항목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다음 항목이라는 게 나오는데, 준사고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는 사망, 중상 등의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망, 중상, 이렇게 어디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잠시 조금 더 하다 말아서 보충하자면은, 항공기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다음 장소에서 이륙을 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 어떤 경우냐? 그런 경우는 대개 보면은 폐쇄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로 들어간 경우도 우리가 준사고로 봅니다. 또는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 마찬가지죠. 유도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위치로 항공기가 가지 않을 경우, 그런 건 준사고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항공기가 제대로 갖다 이륙 착륙을 못한 경우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나오면 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사망 중상 등의 적용 기준은 여기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경량 항공기 사고에서 행방불명은 뭐냐? 무조건 행방불명이라 경량 항공기 안에 있던 사람이 항공기 사고로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못 찾았다 해서 일주일 뒤에 행방불명이 아니고, 이것은 1년간 못 찾을 때는 행방불명으로 본다. 그 다음에 경량 항공기 사고에서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적용 기준은 뭐냐? 경량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다만 자연적인 원인 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직접 경량 항공기와 관계된 것만 하지, 그냥 자연사 어떤 지병에 의해서 죽었거나 아니면은 또는 서로 승객끼리 예를 들어서 관계된 사람끼리 싸웠다거나 그래가지고 한 경우는 제외다 이 말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 아니다. 그 다음에 비행 중이거나 비행을 준비 중인 경량 항공기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경량 항공기와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은 비행기에서 어떤 부품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을 해도 마찬가지, 사망이다 중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량 항공기 사고에서 사람의 사망은 경량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사고, 다시 말해서 사고 안 하고 30일 내에 사망을 했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 그게 포함이 안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경량 항공기에서 어떤 중상의 범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상 입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골절도 여기에서는 중상인데, 예를 들어 코뼈가 부러지거나 손가락, 발가락 이런 간단한 골절은 예외입니다. 그냥 골절, 큰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에, 또는 찢어진 상처, 열상으로 인한 심한 출혈이나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이런 것도 중상이 되고, 화상이 2도나 3도 또는 신체 표면의 5%를 초과해도 이런 경우도 중상. 이것도 마찬가지, 화상을 입은 날로부터 7일 이내 48시간 초과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또는 내장이 손상됐다거나 전염물질이나 유해 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중상 범위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망 및 중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금 했던 것들, 첫 번째, 경량 항공기 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 48시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방금 이건 해당된다 했죠. 그 다음에 전염 물질이나 유해 방사선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것도 해당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장 손상도 있었는데, 경량 항공기 사고로 코뼈나 손가락, 발가락 등 간단한 골절, 이 간단한 골절은 안 되고,
큰 골절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항공기 사고 적용 기준은 뭐냐 말씀드렸었습니다. 조금 전에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모두 내릴 때까지다. 또는 경량항공기는 여기에서 경량항공기 사고 기준은 뭐냐 같은 내용인데 경량항공기는 비행을 목적으로 경량항공기 발동기가 시동되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발생하는 사고 같죠. 근데 여기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 항공기에서 발동기가 떨어지면 중대한 손상이죠. 또는 구조상 결함으로 대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중대한 손상인데, 그 다음에 항공기 구조물의 강도의 이상으로 부품이 교체가 필요하다. 강도가 잘못돼 가지고 너무 강도가 낮아서 그런 경우도 이것은 중대한 손상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착륙장치의 경미한 손상 이런 경우는 항공기 중대한 손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경미한 손상, 말 그대로 이건 중대한 손상이 아니죠. 문제가 착륙장치의 경미한 손상이다 하면은 여기에서 문제는 중대한 손상을 볼 수 없는 것, 경미하다 했으니까 아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잘 읽으면은 모르는 것도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항공기 사고에 해당되는 건 뭐냐 했는데, 예제가 여기서 교재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지병으로 인한 사망, 자기 원래 있던 병으로 사망, 이건 아니라 했죠. 탑승객이 지상에서 이동 중에 공항시설 충격으로 인한 사망, 혼자 어디 왔다 갔다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항공기와 관계없이 부딪혀가지고 사망한 경우, 이것도 아니고, 탑승 예정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아직 탑승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갔다, 이것도 사고는 아니겠습니다. 답은 여기에서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사람이 있는 항공기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항공기와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한 경우, 이것이 여기에서 답입니다. 비행 목적으로 탑승한 사람이 항공기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항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그 다음에 경량 항공기 사고 범위가 아닌 것은 했는데, 예제가 뭐였냐면은 여기서 예문이 경량 항공기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사고죠. 경량 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이나 중상 또는 행방불명도 마찬가지 사고입니다. 물론 행방불명은 여기서 1년 이내에 결론이 안 나오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경량 항공기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우리가 경량 항공기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착륙 중 활주로 이탈, 이런 것은 사고는 아니고 구태여 친다면은 준사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두 번째, 여기에서 세 번째 강의죠. 세 번째 강좌 3강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해보니까 갈수록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죠. 1강, 2강까지는 그랬지만 이제 3강이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상식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많은 부담은 느끼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 강의 3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